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백선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고 한 내용들을 60점을 받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제 보충하는 60점을 받기 위해서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41번 보세요. 관리계획 위반 제한. 뭐 요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법이 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개발사업, 정비사업 제한은 개발법, 정비법이 있고요. 나머지 관리계획은 우리 국회법에서 제한을 하죠. 그래서 제한을 3개를 공부하셨고 또 제한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면 올해 신설된 내용 중에 특별건축구역 있죠. 특별건축구역 제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와요. 제한은 어떻게든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제한은 맨 처음에 뭐를 기억하셔야 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누구한테? 입안권자한테 하죠. 입안 제한이니까 입안권자한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입안권자는 아실 테고 그러면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를 제한하느냐? 기지지 산입이죠. 기지지 산입을 외우셔야 돼. 기지지 산입.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하려면 항상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게 뭡니까? 동의 받아야죠. 제한하려면 동의를 받는데 기반시설은 면적이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인데 국공유지를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제외했죠. 근데 입지규제 최수구역하고 계획은 대통령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걔는 뭐 동의 얼마 받는다는 말이 없긴 합니다만 일단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동의가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죠. 어디에 나와요? 시설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지정받을 때 동의받죠. 우리 시설사업은 수용 방식이잖아. 민간은 100% 수용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민간은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동의받는다. 이런 동의들 2가지가 동의가 있습니다. 둘 다 국공유지 제외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의 동의 몇 개? 2개. 자, 그리고 제한 들어오면은 반드시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다? 반영 여부죠. 반영 여부. 관리계획은 반영 여부 며칠? 45일. 연장 30일. 1회 하나요? 30일. 여기까지. 물론 공통적으로 그 제한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자, 계획 사업을 제한할 때는 말로만 해요? 계획을 만들어서 제한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만들어 제한하지. 그래서 도서 관리계획 위반 제한 같으면 무슨 도서? 도시공 관리계획 도서죠. 관리계획 도서. 정비사업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같으면 정비계획 도서. 그리고 뭐 계획 설명서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야 돼. 아시겠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해서 동의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1번 문제는 3번이 틀린 거죠. 반영 여부 기간이 잘못됐습니다. 45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45일이죠. 연장은 1회 하나에 며칠? 30일. 자, 그럼 1번, 2번, 3번은 됐을 테고요. 4번이 뭐냐면 4번은 우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제한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면적 요건입니다. 얼마예요? 1만 이상 3만 미만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자개생이죠. 자개생. 자개생을 어디서 들어보셨더라? 유보용도죠. 유보용도. 자개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획관리가 뭐 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어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그러면 4번에 1만 제곱미터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1만 제곱미터 같으면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만 이상 3만 미만입니다. 자, 5번도 뭐 됐죠? 부담시킬 수 있다.
자, 42번 갑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과 계획구역은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한번 적어볼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먼저일까요? 계획이 먼저일까요? 계획이 먼저입니다. 이건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는 우리 시험에 안 물어볼 거예요. 제가 또 혹시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아, 계획이 나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글자를 빼먹노. 성장관리계획. 그럼 이 구역은 쫀이죠. 쫀에서 우리 학생의 목표는 뭔데? 대상과 절차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한다? 앞으로 성장을 할 곳을 관리하는 거죠. 이미 성장한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절대로 뭐가 나오면 안 돼? 주상공이 나오면 안 되죠. 어디가 대상이다? 녹관농자가 대상이죠. 녹관농자에서 녹관농자가 가만히 있다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동네를 뭐를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번 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화가 예상된다.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된다?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완화된다. 이런 동네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뭐한다? 지정 대상이다. 그죠? 그리고 뒷말은 개발된다는 의미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녹관농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우리가 얘는 관리계획, 계획 중 날개는 아니죠. 그러나 관리계획과 같은 절차는 다 합니다. 어이없이 뭘 합니다. 의견은 누구 의견 넣는 거야? 주지 의견이죠.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뭐 협의하고 심의하고 똑같이 다 하는데 특징은 특광시장 군수가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쪽 날개는 전부 특광시장 군수인가 아시죠? 특광시장 군수가 다 한다. 자, 주민 공람은 보나마나 공람은 14일 거고 지방의회 기간은 며칠이에요? 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자, 이제 요거 의회가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이 헷갈려. 우리 국회법에 강력하고 기본계획은 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30일이었죠. 우리 정비법에는 의회가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여기 있습니다. 60일이죠. 예전에는 국회법 30일, 정비법 60일. 중간에 개발법은 의회가 없어요. 개발법은 뭐가 없다고? 의회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죠.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잖아. 요 놈은 국회법하고 똑같아. 지방의회도 30일, 협의 요청 받은 자도 30일. 아시겠죠? 리모델링은 국회법에 갖다 붙여. 그럼 국회법하고 정비법이잖아요. 근데 국회법에 요 60일이 생겼다 이 말이요. 성장관리계획 의회. 여기는 30일이 아니고 60일이다. 협의 요청 받은 자 얘는 30일이야. 좀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죠? 이해하죠? 그래서 그 정도 절차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은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성장관리계획 내용은 뭐하고 비교하셨어? 지구단위계획하고 비교했잖아. 지구단위계획은 기환경 있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결정했죠? 건축물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은 용건, 용도비 있었던 거 기억나요? 배영 세건도 있었죠? 요거하고 비교했었잖아. 그런데 성장관리계획에는 뭐가 없어? 건축선에 관한 내용이 없죠? 여기는 뭐 필수 내용은 뭐 규정이 없고 요런 내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요거가 똑같아요. 구역 지정하는 절차하고 똑같은 거야. 어차피 이 절차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절차는 같고 또 요번에 새로 생긴 거 얘도 5년마다 뭐 한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자. 자, 물론 완화 규정도 있는데 그 정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이 왜 틀렸어요? 특광시장 군수까지는 좋죠?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데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관농자라니까. 녹관농자가 대상이다. 주상공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부터 보세요. 4번.
성장관리계획에는 건축물에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지방의회 의견 듣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죠? 협의 심의한다는 겁니다. 자, 2번 3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데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절차,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뭐더라? 관리계획처럼 의협심의였죠.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의협심인데, 자, 절대로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의견은 주지 의견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개발행위 허가 할 때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방의회 의견 안 들어. 대신에 의견 듣는 게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할 때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었죠. 조건 따라서 허가할 수 있잖아. 이럴 땐 누구 의견 넣는다? 이럴 땐 누구 의견 들어? 네가 도로 넓혀 그러면 해줄게. 이런 조건으로 할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누구 의견 들어?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 들어야지.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 요거는 허가를 신청한 자야. 두 번째, 우리 국회법은 양 날개 중에 계획 날개가 여기 원칙이거든. 그래서 개발행 허가는 계획에 어긋나면 허가 안 나죠. 계획에 어긋나면 허가 안 나. 그 계획이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성장관리계획도 수립했죠. 이런 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안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의견 들어야 돼? 시행자. 이때는 누가 의견 들어? 시행자. 세 번째는 공통이죠. 우리 공법에 공공시설 귀속에 관해서는 누구 의견을 들었어요? 관리청 의견 들었죠? 관리청. 그래서 의견 넣는 게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심의는 다 한다. 3가지만 심의한다. 3가지만 심의하거든. 근데 그 3가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럼 한 개라도 기억하자. 부피 얼마?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죠. 토석을 채취하는데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해서 허가해야 됩니다. 그냥 허가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어도 심의 안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 동네 이미 뭐가 수립돼 있어?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때는 심의 안 했죠. 그때는 심의 안 했다. 이 절차적인 부분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번 지문은 2번 지문인가요? 2번 지문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죠. 그 성장관리계획 밑에 지구단위계획 하나 더 적어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죠. 이상이라 하더라도 허가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은 심의하는 건데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4번은 무엇인가요?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하면 당연히 안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면 허가하면 안 되죠. 계획에 어긋나면 허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3번 갑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자, 우리 용도지구는 대상과 절차. 자, 용도지구 종류 꼭 외우셔야 되고, 네, 복영방, 취계, 복고, 특방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분되는 종류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용도지구의 결정권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원칙이 누가 용도지구 결정권자야? 시도대도시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 입안권자 결정권자 모르고 시험장에 안 가보겠다는 용감한 역전의 명수는 없지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결정해? 그러면 용도지구를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국장도 결정하는 거야 지역지구를. 그런데 국장이 안 나오는 게 3군데 있다고 그러잖아. 국장이 안 나오는 게 3개. 국장이 안 나오는 게 3개가 있다고. 국장이 안 나오는 게. 그 첫 번째가 방제지구 있죠.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어쩌고 저쩌고 뭐 2번 이상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 있고 이런 거 있었잖아. 의무적으로 지정할 때 방제지구. 이때는 장관이 안 나와. 누구만 지정한다? 시도대도시. 그다음 우리 복합용도지구 있죠.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작년에 신설된 지구이기 때문에 시험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물어봅시다. 복합용도지구 어디다 지정했어? 1개라고 그랬죠. 1개. 응? 복합용도지구도 누가 지정해? 시도대도시. 국장이 안 나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구는 조례로 지정도 되고 세분도 되죠. 그래서 조례로 한다는 건 장관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조례인데 장관이 나오면 되나? 시도대. 그래 요 세 가지는 시도대도시가 결정권자다. 자, 여기서 국장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 또 국장이 용도지구를 결정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국장도 결정을 하는데 요 세 가지 경우는 빠진다. 그래서 1번이 그 용도지구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대상이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풍수해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할 때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지구를?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된다?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해야 되는 의무예요. 우리 국계법에 구역을 지정하는데 의무는 딱 3개밖에 없거든. 여기하고 지구단위기획구역 기억나요? 정택이 시험 사업 끝나고 10년 거기하고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요 세 가지는 지정 의무가 나온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어쨌든 틀린 건 국장이 아니고 시도대도시 요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방제지구를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내용에 뭐도 포함을 시키라고 했어요? 관리계획 내용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한번 적어보세요. 재해 저감 대책. 관리계획 내용에 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재해 저감 대책을 관리계획 내용에 포함을 시켰거든. 자, 쉽게 말하면 재해 저감 대책을 거기에 부응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우리는 건축비가 많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 건물 지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2번, 3번 있죠. 2번, 3번 이런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방제지구입니다. 그럼 2번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읽어볼까요?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중에서 층수 제한을 할 때 층수 제한을 한다. 층수 제한하는 동네가 있죠. 그 용도지역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면은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뭐 하겠다? 빼주겠다 하는 내용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3번 방제지구는 아까 재해 저감 대책 있죠. 거기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도 완화를 시켜줍니다. 건폐율은 해당 건폐율의 150%예요. 150%. 그래서 틀렸고요. 용적률이 해당 용적률의 120%입니다. 용적률이 120%고 건폐율이 150%예요. 여기서 150%란 말은 1.5배를 말하고요. 여기서 120%는 1.2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얼마?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일반 상업지역의 복합용도. 복합용도지역 어디다 지정한다고? 1개. 첫 번째 일이 뭐다? 일반 주거.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일반 공업입니다. 일반 상업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면 또 1개는 외웠는데 1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 1개를 대상으로 하고 얘는 용도지역을 바꿔버리면 건폐율 용적률까지 바뀌죠. 그래서 건물이 규모가 커지잖아.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뭐만 완화시켜 줄 때 필요한 거?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할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복합용도지구다. 복합용도지구. 5번 사의 경우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에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 주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그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거 외에도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걸 더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일반 주거인지 준주거인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목적에 지장이 안 가도록 너무 많이 지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입니다. 그 용도지역의 3분의 1. 일반 주거지역이 정했으면 일반 주거지역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동네는 준주거지역처럼 이렇게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 그런 뜻이라니까. 자, 그렇게 됐습니다. 44번 용도구역. 용도구역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뭔가요? 용도구역의 결정권자 가장 기본이죠. 개발제한구역 개, 국장, 수, 회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 대도시,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지사, 대도시 나오면 안 되죠.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계획은 결정권자 뭐 이렇게 돼 있었죠. 두 번째는 이 계도는 이 법에 있어요. 법이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1번, 2번은 이 법에 없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했죠. 따로 법률로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개발제한구역하고 특히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요거 지정 목적을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목적은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거기 1번 지문처럼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이죠. 보안상 하면 개발제한구역이고 거기다 하나 더 적으면 도시의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는 거다. 확산 방지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하면은 요거는 개발제한구역이고요. 4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까? 시가와 방지입니까? 시가와 방지죠. 시가와 방지. 아이고 시가와 방지를 안 고쳤습니까?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걸 제가 확산 방지로 고친다고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 받는다고 고쳐. 그래서 그럼 4번 안 고쳤네. 그럼 정답이 없네요. 아이고.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 이걸 보고. 실제 시험장에도 복수정답 처리되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어쨌든 뭐 모르니까 좋은 건데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거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냐고. 다 맞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요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이죠.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면은 뭐다? 공원구역이고 뭐 수산존보호구역 말 그대로고 수산존보호구역도 행위자는 이 법에 없죠.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이죠.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 입지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건 건축물을 복합적으로 짓겠다는 거죠.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시켜서 첫 번째 목적이 뭐더라? 도시 정비 촉진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더라? 거점 육성이다. 그죠? 지역 거점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정 대상도 받고 우리 뭐 주미공주 특례 규정도 받고 몇 가지 받죠? 한 번 정도 점검하시고요. 자, 45번 문제는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아시겠던가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걸쳐 있죠?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론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 자, 이론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가장 작은 게 330 이하인 경우 요게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도로변에 D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있죠. 그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660 기준이다. 그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그러면 330 이하가 가장 작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쪽을 따라가고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 해라. 이제 가중평균 그 얘기를 하니까 딱 걸쳐진 데 보니까 자, 이 문제도 어때요?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죠. 그림을 보니까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죠. 띠 모양으로 지정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는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이면 660 이하이면 이 말이죠. 그럼 밑에 그림을 보니까 중림상업은 면적이 얼마예요? 중림상업적은 면적이 얼마다? 600이죠. 가로 30, 세로 20이니까 600이잖아. 그 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정은 얼마예요? 400이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게 660 이하입니까? 660 이하죠. 그럼 이때는 건축재는 어떻게 하고 가장 넓은 쪽 중심상업지역을 따라가고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가중평균에 따라 이 말이잖아. 아시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을 다시 돌아가서 예외가 있었죠. 용도지구 중에 고방이 있었죠. 고방.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잖아. 건물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방을 따라갔죠.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 대지가 다 따라갔고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뭐만 따라갔어? 건축물만 따라갔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하고 걸쳐 있을 때 녹지지역 요걸 주의하셔야 돼. 녹지지역에 걸쳐지면 원칙은 각각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죠. 따로따로 안 가는 예외. 첫 번째,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야. 녹지지역이 330 이하야. 그러면 따라가야 돼.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아시겠죠? 그런데 녹지지역이 맨 330 이하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라도 그럼 각각 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녹지지역 안에 건물이 만약에 다른 용도 지역에 고방이 지정되어 있죠. 고방이 걸쳐져 있죠. 그러면 고방 규정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요거는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걸쳐져 있으니까 가장 작은 게 660 이하니까 계산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계속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괄호 안의 조건을 적용하여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결론은 뭘 묻는 거예요? 최대 연면적을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연면적을 물었으니까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용적률을 찾아야 된다. 용적률을 물으면 연면적을 찾아야 된다. 연면적을 물으면 용적률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건축면적을 물으면 건폐율을 찾아야 되고 건폐율을 물으면 건축면적 찾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는 용적률만 찾으면 돼. 그런데 용적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중평균해라 이 말이죠. 가중평균을 하라는 얘기잖아. 결론은 가중평균은 계산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가중평균 할 줄 아시죠? 자, 600과 400에 걸쳐 있잖아. 600과 400에 걸쳐 있는데 600에 적용되는 용적률 몇 프로예요? 1500인가요? 네, 600에 걸쳐 있는 게 1500%고 400에 걸쳐 있는 용적률 200%인가요? 요거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밑에는 얼마가 된다? 1000이고 동그라미 잘 쳐야 돼. 6하고 15를 곱하면 90이죠. 90에 동그라미 몇 개를 더 넣어야 돼? 4개. 하나, 둘, 셋, 넷. 자, 4의 8에다가 동그라미 4개죠. 그러면 3개씩 지우면 되잖아. 여기는 80이 남고 여기는 900이 남고 요 3개 지우면은 그러니까 980%다 이 말이야. 자, 용적률 980%가 나왔으니까 대지 면적이 1000이잖아요. 대지 면적이 1000이니까 연면적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 9800까지. 대지 면적의 980%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됐죠?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혹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46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을 물으면 무조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 일부가 중요하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몇 개예요? 도시군 계획이 몇 개예요? 2개잖아. 우리는 기초가 안 돼 있어. 기초가. 11월 달 공부하는 기초가 안 돼가지고 걔 1년 내내 먹는 거야. 기초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나중에 해도 된다 이 말을 자꾸 믿고 안 하다가 도시군 계획이 2개죠.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뭐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요 2개가 도시군 계획이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다?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시군이잖아. 특광시 1년 내내 특광시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데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야. 그럼 특광시군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대구시에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어버린다 라는 건 대구시의 어느 토지도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선택권이 없고 전부 대구시에서 뭐 해버린다? 정해버린다는 거잖아. 그거는 평양이야. 평양.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어느 동네를 개발하죠. 어느 동네를 재개발하죠. 어느 동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그 동네는 전부도 지정할 수 있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전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기본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2번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던가요? 자, 결정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자기한테 뭐가 없다?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시장군수는 자기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이 있다 없다? 있잖아.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3번 택지개발지구에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된다고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30만 이상으로 해제될 때 지정해야 되는 대상은 뭉꼈다가 풀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이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면 그때는 지정 의무가 맞아요.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돼 버리면 개발을 안 한다는 뜻이죠. 개발을 안 하면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니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없애버리면 대상이 아니지.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는 어떤 경우에 의무다?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의무예요. 정택이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 자, 유효토지를 일정 규모, 우리 유교군보 기억나세요? 유교군보.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 유교군보. 자, 유효토지는 규모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 5천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이죠.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가 될 때 일정 규모로 효율적으로 개발한다. 이럴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내용. 항상 했지만은 내용에서는 제일 처음에 정리하셔야 될 게 필수죠. 필수가 아까도 했잖아. 건축물의 기환경이죠. 기환경 중에 뭐만 필수야? 요거만 필수. 얘들은 내용은 맞아요.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은 내용은 맞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죠. 자, 뭐는 필수였어? 용건, 용도는 필수죠. 용은 용도 제한, 그는 건폐율, 용적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높이. 근데 뭐는 필수가 아니에요? 배형, 세건은 내용은 내용인데 필수는 아니다. 얘만 필수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필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요 필수가 되면은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있죠?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를 할 수 있다고 했어?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세분 변경, 요거는 물으면 케이스 문제를 물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죠. 주상공록은 법률에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 법률이란 말은 국회에서 정해놓은 거야. 도시지역은 이렇게 나눠서 개발해라. 주상공으로 나눠서 개발해라.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개발만 하지 말고 녹지 공간도 확보해라 하고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시골은
관리지역이 세 개죠. 개, 생, 보. 그 다음에 농자가 있는데 얘는 세분 안 되는 거고 요 관리지역이 나눠지는 건 요는 국회에서 나눠놓은 거야. 법률에서 한 거라고. 대통령령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나누는 지역은 무슨 지역밖에 없어? 도시지역밖에 없어. 대통령령으로 요 주상목록을 이렇게 나눴죠. 전, 일준, 전용이 몇 개? 일반이 몇 개? 이렇게 나눴다 이 말이야. 요게 대통령령으로 나눈 거야. 그리고 상업지역을 어떻게 중일유건으로 나눴죠? 요게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거예요. 그 대통령으로 총 몇 개로 세분했었어? 16개 세분했잖아. 16개. 시골이 관리지역 3개, 농자에서 5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용도직 총 21개였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 있는 건 지구 단위 계획 결정권자는 시도대도시가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 다 결정은 있죠. 국장도 있고 걔들은 다 행정청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법률에 나누는 거고 행정청에서 하는 거 여기부터야. 요거부터.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요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미 주거지역은 정돼 있죠. 그리고 이걸 지정된 걸 세분하거나 만약에 세분이 되어져 있죠. 그럼 변경하거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세분은 되어져 있는데 우리 동네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밖에 못 짓죠. 그래서 그걸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 그래서 2종이나 3종으로 바꾸든가 준축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뭐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구단위 수립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분 변경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니까. 세분 변경은 주상공로끼리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이해하셨죠? 주거지역 안에서 세분 변경, 상업지역 안에서 세분 변경 이걸 말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유교군복 있죠? 유교군복 목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 할 때는 주상공로끼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본래는 안 되는 건데 유교군복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자연녹지를 뭘로? 중임상호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유효토지를 5,000제곱미터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연녹지를 중심상업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다. 이해갑니까? 원칙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구도 자기 지구 안에서 세번 변경하는 거지 다른 지구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몇 프로? 150. 용적률은 몇 프로? 2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이제 많이 했죠. 자, 우리가 도시지역에서는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많은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있죠. 이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요 지역은 딱 세 가지만 완화시켜 준다니까. 첫 번째 건폐율하고 뭐하고 용적률. 두 번째 뭐를 완화시켜 줘? 건축 제한. 요 세 가지만 완화시켜 줘. 우리가 차가 없으면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시켜 주고 있는 거 들어봤죠? 한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 조성, 보행자 전용 도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건 도시적 얘기다, 시골 얘기다. 그건 도시적 얘기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요거밖에 완화시켜 주는 게 없다니까.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요거 말고 완화시켜 준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축 제한 들어본 기억 있죠? 우리가 도시적 외의 지역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무슨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지. 두 번째 뭐라면 지정할 수 있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었지. 기억나시죠? 세 번째 어떤 경우에 기준에 용도지구를 폐지했죠. 폐지해버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뭐 한다고?
그래서 도시적 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경우는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여기에서는 계획 짜면서 요것만 완화시켜 줄 수 있어. 그러면 건축 제한 완화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뭐가 돼야 돼? 계획관리죠. 만약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이럴 때는 아파트 연립이 돼 안 돼? 제가 말을 잘못했나? 자, 시골에서 건축 제한은 아파트 연립 있죠. 아파트 연립. 그러니까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파트 연립은 용도지역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돼야 되는 거. 아파트 연립은. 그럼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럼 아파트 연립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다만 밑에 용도지역이 뭐라면 계획관리지역 위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라면 아파트 연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이 되려면 무조건 용도지역은 뭐가 돼야 돼? 계획관리지역이 돼야 한다. 그게 건축 제한이고요.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건폐율은 해당 건폐율의 몇 프로? 150%까지.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200%까지 완화시켜줬죠? 200%까지. 요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외워버리세요.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얼마예요? 40, 용적률 얼마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발을 하면은 맥시멈이 요거예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은 요걸 뭐 해줄 수 있다고? 완화를 시켜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건폐율은 해당 건폐율의 몇 프로까지? 150까지 완화시켜주니까 얼마가 되고? 60이 되는 거지. 용적률 해당 용적률 몇 프로까지 완화시켜줘? 200%. 그러니까 얼마가 돼? 2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은 법 조문이고 우리 시험은 최대로 완화시켜주면은 60, 200이 된다. 요렇게까지 그냥 외워버리라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계획관리지역만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지정돼 있어?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돼 있죠. 자, 그 문제가 52번 문제예요. 52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상이 아니지만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뭘 따져야 돼? 관광휴양하고 요 종류하고 용도지역이 궁합이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야 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면 무조건 궁합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 목적하고 주상관 복특 기억하시죠? 주거하고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안 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안 돼. 그런데 관광휴양은 어때? 도시지역만 아니면 다 된다고 그랬죠? 요게 생각이 나야 되겠네요. 어쨌든 관광휴양은 도시지역만 아니면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얼마예요? 20, 80이죠.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잖아. 주상공록이 아닌 지역이죠. 아닌 지역이 뭐가 지정됐어? 개발진흥지구 지정됐죠. 이러면요, 건폐율 용적률이 바뀌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 용적률 요거 적용 안 한다니까. 적용 안 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동네에 별도로 얼마를 준다고? 40, 100을 줘. 그러면 어디하고 똑같아졌어? 계획관리 똑같아졌죠? 이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됐습니다. 건폐율 얼마?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돼서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 얼마?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거야. 이걸 150%까지. 이해하죠? 이걸 얼마? 200%까지. 그러면 얼마가 돼? 60, 200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죠, 결론은? 그러니까 최대 완화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냐 물으면 결과는 똑같아. 60, 200이 수치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 글자로 수치를 묻는 게 아니고 건폐율의
150 용역 200%는 말이 나왔어. 시골에서.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해당 용도 지역에 건폐율의 150, 용역률의 200%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OX.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150, 용역률 200, OX. 지금 뭘 묻는 건지 아시겠어?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역률 완화시켜줬어.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용역 완화시켜줬어. 요걸 완화시켜줬잖아. 용도 지역이 아니잖아. 그래서 법조문은 요거는 용도 지역이죠. 요거는 용도 지역 걸 완화시켜줬잖아. 요거는 개발진흥지구 걸 완화시켜줬고. 그래 정확한 법조문은 용도 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이렇게 돼야 돼. 용도 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몇 프로? 150 용역률 200.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정됐을 때는 용도지역 걸 완화시켜주고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 걸 완화시켜준다고. 이해 못할 거 없잖아. 그 전에 이게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역률 150% 해가지고 나왔어. 근데 그게 이제 이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건 개발진흥지구 걸 완화시켜주는 게 맞잖아. 그래가지고 법조문을 바꾼 거야. 바꿔서 지금은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글자로 나오면 그걸 이해해달라 이 말이야. 아니면 숫자로 나오면 이 숫자를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52번 문제는 해결됐죠?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7번으로 가시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이죠.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으로 바꿔버리면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기본계획으로 바꾸면은 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쓰면은. 2번 시행자는 사업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까? 시설 사업은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죠. 우리 시행자 보호조치 들어보셨어요? 그거 떨어지면 종종 물어봐.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는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키워드가 뭐야? 무료. 수수료를 내고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까? 네, 공시송달. 뭐 행정청이 아니자는 국장시도 대도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공시송달. 방금 읽은 둘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습니까? 분할해서 할 수 있죠. 이 분할해서 할 때는 뭐까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아시겠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거기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죠. 국유지 공유지가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잖아.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 안 받고도 수용하잖아. 그래서 우리 계획사업은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안 받고 수용하고 타인 토지 출입도 했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돌아오세요.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장기 미집행하면 10년을 말하는 거죠.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우리는 몇 가지 공부하셨어? 3가지 공부했잖아. 매수 청구, 지방의회에 보고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내용 3가지 공부하시고 거기서는 어디 나오든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3번, 4번 지문은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매수 청구는 맨 처음에 뭘 하셔야 돼? 매수 청구권자를 알아야죠. 매수 청구권자는 조건이 몇 개요? 2개지.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10년. 지목이? 그렇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지만 실시계획 인가 등의 실시계 인가 등의 절차가 있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시설사업은요.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사업이 확정됐죠. 이제 수용 들어와요. 그럼 매수 청구라는 건 사업을 안 해서 내 땅을 수용 안 해가니까 사라고 하는 거거든. 수용이 들어오는데 내가 매수 청구할 이유가 없잖아. 두 번째,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하죠. 토지만 대상이 아니잖아. 그 건축물 정착물이 있어도 지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지목은 대가 돼야 된다. 자, 그거는 이제 누구나 아실 거예요. 이제 제 문제는 매수 의무자죠. 매수 의무자가 잘한데. 자, 대답해 보세요. 원칙이 누구예요? 원칙 하면은, 자, 시행자는 대답이 나왔는데 맞아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 시행자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죠. 무조건 매수 청구는 시행자한테 하는 겁니다. 왜? 시행자가 사가야 될 땅이잖아. 시행자가 수용해 가야 될 땅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행자 없을 수 있죠. 설치관리 의무자가 없을 수 있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는 뭐라고 공부하셨어? 입안권자라고 공부하셨잖아. 입안권자. 그래, 원칙이 누가 하는 거야? 그렇죠.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시행자가 별도로 안 정해졌다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 보고 매수 청구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수 청구는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아닙니다.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고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고 시행자가 없어도 설치관리 의무자를 줬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면 돼요. 자,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한다? 설치 의무자한테 해야 되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뭐 거의 안 틀릴 겁니다. 자, 매수 청구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법은 형성권이 없어요. 매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매수 청구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그 여부 결정은 몇 개월? 6개월이네. 만약에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 2년. 그 6개월, 2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 이내 정상적으로 매수를 하죠.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 이제 돈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에 아무 말이 없으면 현금이 원칙인데 여기도 현금이 원칙이에요. 현금으로 주는데 여기는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뭐다?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도시 채권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도시가 뭐죠? 지자체잖아. 여기 도시군은 뭔데? 특광시군이죠. 우리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채권 할 때 도시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 뭐한다? 발행한다. 요관하기 발행자가 지자체다. 그 다음에 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내다리는 쌍다리라고 그랬죠. 예, 행정청이 발행하지만 무조건 강제 발행이 아니고요. 소유자가 원할 때. 아니면 강제 발행은 일반 토지가 아니었는데 무슨 토지였죠? 부재? 부동산 소유자. 말 그대로잖아. 부재는 없다는 거죠. 누가 없어? 부동산 소유자가 없다고. 부재 부동산 소유자. 아니면 비업무용이죠. 요런 토지로서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만 강제 발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채권 발행할 때는 이 법에 없으면 무슨 법 준용했어? 지방재정법. 매수하는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무슨 법 준용? 매수는 미리 수용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없으면 공시법 준용해서 매수하고 채권 발행 절차는 이 법에 없으면 무슨 법 준용? 지방재정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은 왜 틀렸나요? 국가 때문에 틀렸고요. 국가는 채권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자체가 하는 거야. 4번은 왜 틀렸어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면 틀리죠.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도 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얘 모르면 간첩이죠.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죠. 근데 시설사업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 개발사업은 언제? 개발계획에서 세부 목록 고시죠. 정비사업은 언제? 시행계획 인가고시죠. 시행계획 인가고시입니다. 48번 갑니다. 자, 관리계획의 사후 절차. 우리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단지 만들어야죠.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지형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지형도면은 누가 만든다고?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만든다는 뜻이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만들 수 있고 국도도 만들 수 있고 입안권자는 아시잖아.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고 예외 국도 아닙니까? 얘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됐을 때만 나오죠. 요 시설을 3년 안에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구분하는 거잖아. 1단계 3년 안에 하는 건 1단계, 3년 이후에 하는 건 2단계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뭐 한다고 구분해?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올 때는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건 시설 결정 고시하고 몇 개월 이내 만들어야 돼? 3개월. 다른 법에서 의제 처리될 때는 몇 년? 2년. 그건 또 그 개정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는 단지는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공법의 계획 중에 딱 두 가지 있는 주민 의견이 안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누구 의견 들었어?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럼 마지막에 5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하는 내용은 지역도면 얘기죠. 지역도면 절차잖아. 지역도면 절차. 그러니까 4번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5번은 지역도면 작성 절차.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0번 문제, 49번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제일 큰 제목이 뭐냐? 누가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설치는 시행자가 뭘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나중에 중앙검사 받는 거 공부하셨죠?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법대로 가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있죠.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관리에 관해서 뭘로 정하고? 대통령령.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뭘로 정하고? 조례. 요거 기억하시는 거야. 근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 조례니까 조례는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하죠. 근데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맞고, 우리 국유재산법에 따른 누가? 중앙관세의 장이죠. 중앙관세에 누가 관리한다고? 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관세의 장이 결국은 관리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법에서 직접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까? 요 시설 중에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 자,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건 이 법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 공동구는 이 법에서 직접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구 관리는 조례로 정한다는 건 잘못됐죠? 공동구 관리를 조례로 정한다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뭐하러 하겠어요? 조례로 정하면 국토계획법령에서 직접 정하니까 공부를 했겠죠. 자, 그리고 일반 시설과 우리 광역시설 있죠? 광역시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일반 시설하고 비교하는데 원칙은 어땠어요? 원칙은 같았죠?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뭐한다? 따른다고 돼 있죠?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우리 광역시설은 한 개 도시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져 있는 것도 있고 안 걸쳐져 있어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죠.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점인데 하여튼 광역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외를. 자, 요게 원칙이고 이렇게 설치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를 인정한다면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시설사업 시행자를 공부했잖아. 원칙이 누구예요?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누가 한다고? 입안권자. 입안권자 한단 말은 원칙이 누가 하는 거야? 특광장 군수가 하는 거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얘가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하고 국도도 할 수 있지. 우리 이자들을 입안권자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들은 행정청이고 얘들이 아닌 자는 뭘 받아? 지정받아서 하잖아. 지정받아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군이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지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걸쳐지는 거. 우리 특강할 때 걸쳐지는 거
세 가지 비교해서 정리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관리계획 입안권자, 시설사업 시행자 걸쳐지는 거.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많이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걸쳐지면 우리 공법은 당연히 당사자가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죠.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해서 어떻게 했어? 협의는 두 가지가 있잖아. 공동을 하는 게 있고 한쪽을 뭐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시설사업은 공동시행이 없다니까. 무조건 한쪽을 뭐 한다고? 정해준다 이 말이야. 당사자가. 근데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되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위에 지정해 버렸잖아. 광역도시계획은 협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조정 신청했잖아. 조정 신청. 관리계획 위반이나 시설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뭐 해버려? 정해버린다고. 아시겠죠? 공동시행이 없잖아. 그럼 여기는 예외가 되려면 공동시행이 있어야 예외지. 공동시행이 있어야. 그럼 당사자가 뭘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구성해서 같이 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지. 여기 협의 안 되면 어떡한다고? 위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협약 협의 안 되면 어떡한다고? 만약에 같은 도죠?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해버린다고. 그럼 국가계획 있죠? 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근데 광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오로지 그 시설만을 위해서 뭘 만들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얘들은 협약 협의회나 도지사가 하는 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그러니까 끝말이 뭘로 끝나야 돼? 이렇게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죠.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됐죠? 49번은 그런 얘기가 되겠고 50번 문제가 우리가 좀 맞추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요 얘기입니다. 아까 시골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가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 기억나시죠?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때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만약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다면 계획관리지역이 100% 돼야 됩니까? 50% 이상만 되면 됩니까? 계획관리가 50%만 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뭘로 채워? 나머지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채우면 되지. 보전관리로 채우면 되는데 요 보전관리 있죠? 얘는 면적을 제한하잖아. 보전관리지역은 본래 이거는 개발하면 안 되는 거거든. 여기에 포함시키는 건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보전관리지역은 요거는 면적을 제한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지구단위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하냐, 자 20만 제곱미터 초과냐. 자, 요 두 가지만 적을 수 있으면 돼. 10만 이하 20만 초과. 그럼 중간에는 얼마 들어가? 10만 초과 20만 이게 초과니까 이하라고 해야지. 요거 두 개만 적으면 중간에 적을 수 있잖아. 그래 놓고 요거는 이하니까 전체 면적이 몇 프로까지 포함시켰어? 10%까지. 그러면 요거는 아니죠. 이하니까 20%가 돼야지. 2잖아. 2니까 20%. 여기 10%죠? 여기 10%까지. 그럼 중간에는 요 중간에 들어가면 딱 2만이야. 2만. 중간에는 딱 얼마를 포함시킨다고? 2만 제곱미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아니 여기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려는데 계획관리가 50%면 되잖아. 나머지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포함시키잖아. 그럼 요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잖아. 요게 어? 요게 10만 이하라면 요 면적의 20%까지 보전관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아유, 걱정이 많네 보니까. 모르면 통과해.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모르면 통과야. 모르면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8만이야. 8만 제곱미터야. 지구단위구역구역 지정하려고 하는 면적이. 그럼 보전관리를 일부 포함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8만이면 전체 면적이 10만 이하지. 이하니까 이하니 이자를 따서 이 면적의 20%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8만의 20%는 얼마인데? 16,000이죠. 16,000 제곱미터까지 최대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10만 이하면. 요 면적이 20만 초과면
10%까지만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근데 만약 이 면적이 요 중간에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그러면 딱 정확하게 얼마 포함시킨다고? 2만. 자, 그래서 50번 문제는 보존관리지역을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의 전체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15만이죠. 딱 중간이죠. 중간이면 뭐 얼마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2만까지. 아시겠죠? 2만까지. 2만까지 그게 맥시멈이야. 최대 2만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자, 51번 문제. 개발인 허가 규모. 요거는 다 외우고 있죠? 공보호자 외웠잖아. 공업적은 얼마 미만? 3만 미만. 녹지 중에 보존 녹지는 5천 미만. 자연환경 보존지역 5천 미만. 공보자 외웠으면 나머지 도시지역은 1만이고 시골은 관농은 3만 미만이잖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됐죠? 5분 쉬었다 하실게요.